예, 우선 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돌아가서 네, 여기 50페이지로 돌아가서요. 데이터 프레임 G는 우리가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G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는 567, 그래서 G는요. 데이터 프레임 ID는 7이고요. 그 다음에 age는 정확한 값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20, 30, 40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젠더도 값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F, F, F 이렇게 해보죠. 그럼 우리가 네, 뭐가 잘못됐나요? 예, 여기 C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D, age, gender. 예, 제가 또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캐릭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좀 다른데요. 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age와 gender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d가 y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id와 이제 다르게만 구성을 하면 뭐 되니까요. 자, 이제 실제로 bind row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스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와 g를 한번 스택하는 건데요. bind rows 하고 y g 하면 네, 실제로 뭐 그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이 경우 이런 에러들은 이제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자, 앞에 세 개가 데이터 프레임 Y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뒤에 세 개가 데이터 프레임 G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와 G에 모두 똑같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나이스한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변수들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제 X와 Y를 한번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Y고요.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앞에 세 줄까지는 X에서 온 것이고 다음에 observation 세 개는 Y에서 온 것인데 X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age와 젠더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missing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Y에는 마찬가지로 number of orders와 value orders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missing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1번, 2번, ID 1번, 2번과 X에 존재하는 이제 Y에 존재하는 ID 1, 2가 사실 같은 사람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병합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일 그냥 이 ID 1, 2가 Y에 등장하는 ID 1, 2와 다른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데이터를 머지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목적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데이터를 병합하거나 뭐 혹은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필터나 셀렉트라든가 뭐 이제 sorting을 하는 arrange라든가 이런 함수들을 이제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준비했던 R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이제 제가 학기 시작할 때 이 과목의 교재를 두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교재가 R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인트로덕션을 다룬 교재였었고요. 그게 5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재는 그 모델링 테크닉 인 프리딕티브 어널리틱스라고 해서요. 예측 분석에 있어서 이제 뭐 모형 기법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뭐 번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기초적인 입문서라고 할 수 있고
책을 여러분 구입을 하시면 좋은데 구입을 하셔도 책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좀 소개되어 있고 뭐 여기에서 각 챕터마다 어떤 식으로 뭘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뭐 개괄적인 설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교재를 구입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챕터 5는 끝냈고 제가 준비한 파일 이름은 제가 뭐 PA Predictive Analytics의 PA 이제 챕터 1이고 새롭게 두 번째 교재 챕터 1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R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챕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예측 분석 챕터 1, 뭐 예측 분석 챕터 2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챕터 1 하면 이제 그 전에 R 챕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트로덕션 챕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측 분석 챕터 1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이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분석 챕터 1은 Modeling Techniques in Predictive Analytics고요. 챕터 1의 내용은 개괄적인 소개와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무엇인지 뭐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간단한 저도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쪽 분야에 좀 깊은 지식은 사실 저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경제학에서도 경제학을 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거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의 범주 내에서 이제 노동경제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많이 보고 이제 분석을 한 것이죠. 저희가 융합 전공을 만들면서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도 이 융합 전공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학교의 방침상 학과의 학생을 융합 전공에 보내놓고 교수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제 저랑 뭐 노용환 선생님이랑 이제 이런 분들이 각자 조금씩 이제 융합 전공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비교적 많이 다뤄봤지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경제학의 좀 바운더리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도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경제학 관련해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저한테 데이터 사이언스나 뭐 예측 분석에 대한 깊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보다 저한테는 아마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 관련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혹은 이런 분야에서 어떤 데이터 혹은 어떤 주제들로 접근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뭐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와 더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제가 좀 더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사이언스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법들을 알지만 그것도 이제 주로 경제학의 바운더리 내에서 좀 알고 있는 것이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로 넘어가면 사실 이제 하는 그 접근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달라서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측 분석 1장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는 이제 주로 모형을 통해서 어떤 변수와 또 다른 변수 사이에 이제 관계를 규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x라고 하는 변수와 이제 y라고 하는 변수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접근 방법은 y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x들을 사실 찾는 것입니다.